오늘 시간에는 함수의 대단원 마무리하기 문제를 풀이하려고 합니다. 좀 문제를 몇 개씩 나눠서 진행하려고 하고요. 252쪽에 1번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두 집합 x랑 y가 주어졌는데 x에서 y로의 함수 fg가 각각 주어진 대로 정의됐을 때 f와 g가 같을 수 있는 조건으로 상수 a와 b의 값을 구하되 각각은 이제 f와 g의 미정 계수에 위치해 있네요. 우선은 두 함수가 같을 조건을 생각해 보면요.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일치해야 되고요. 자, 지금 x랑 y로 각각 일치하죠. 다음에 정의역의 원소마다 함수값이 각각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f랑 g 둘 다 일치해야 되고 0도 1도 그런 식으로 다 일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것대로 한번 그러니까 판단해 볼 건데 결국은 이제 요 2번 조건을 좀 더 염두하고 우리가 풀이를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f의 마이너스 1과 0과 1에서의 함수값, 그 다음 g의 마이너스 1과 0과 1에서의 함수값을 각각 표현해 놨고요. 자, 이렇게 가로식끼리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a와 b에 대한 관계식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고요. 자, 그런 이유로 지금 b는 1이라고 했고 a와 b가 일치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a와 b는 둘 다 1이면 되겠죠. 자, 다음 자, 집합 x에서 모든 원소 x에 대해 f-x와 fx가 요 등호를 일치시키는 함수 f의 개수.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x 요 원소에 대해서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하게끔 좀 가지수를 구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f1과 f-1이 일치할 때, 즉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겠죠. 그때는 자, 이렇게 마이너스 1과 0, 1 각각 3개의 대응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대응표를 선생님이 따로 준비는 못했는데 마이너스 1, 0, 1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은 x라는 집합에서 또 x로 대응되는 거니까 또 여기 이제 공역에 해당되는 x의 집합이 있을 거예요. 근데 1과 마이너스 1에 대응되는 원소는 둘이 이제 일치하기를 어떻게 마이너스 1로 둘 다 일치할 수도 있고요. 0으로 일치할 수도 있고 1로 일치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0은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뭐예요? 0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1이나 0이나 1에 대해서 대응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결국 지금 가지수가 요 f1과 f-1이 요 각각의 함수값에 대응될 때마다 0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1, 0, 1에 대응 가능하니까 3 곱하기 3에서 결국 9 해주면 되는데 근데 x가 마이너스 1일 때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x에 지금 1을 대입해도 f-1과 f1이 일치한다는 표현이 돼서 이 좌우변이 바뀐 셈이 돼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x가 1일 때는 이 주어진 식이 일치하니까 결국은 요거 하나로서 우리가 중복돼서 헤아릴 필요가 없으니까 요거 하나만 보면 되는데 0에 대한 함수값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1과 마이너스 1이 일치할 때에 대해서 0에 대한 함수값이 요것과 상관없이 또 마이너스 1, 0, 1을 가질 수 있으니 결국 요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f에 대한 개수를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3 곱하기 3, 9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3번에 주어진 식에 대해 요 함수식이 이제 1대1 대응일 때 k, 요 x 앞에 표현되어 있는 k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자, 우선은 이 주어진 식을 이 절대값을 벗어난 표현을 좀 해석하기 위해서 정의역의 범위를 나눠서 이렇게 써봤고요. 자, 그럼 예를 들어 이제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은 f라는 함수는 정의역의 범위가 나뉘긴 했지만 결국은 이제 1차 함수식이니까 직선의 형태겠구나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직선의 형태 1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어떤 판단을 해줘야 되냐면요. 자, 우선은 이제 2에서는 함수값이 둘 다 일치하죠. 여기다 2를 대입하면은 그냥 2k 플러스 3이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역이 나뉘어 있긴 하지만 요 2를 경계로 둘은 이제 함수값이 일치하니까 이제 이어진 표현이 돼야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요렇게 끊어지지 말고 이제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든 예로는 요 2를 경계로 2보다 작을 때와 클 때의 기울기가 지금 음과 양으로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1대1 대응이 안 되죠. 애초에 1대1 함수조차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x축과 평행하게 주어진 그래프에 겹치게 그랬을 때 교점을 2점씩 발생시키니까
이때는 이제 1대1 함수가 그래프로서 판단 못 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여야겠다. 자, 이런 식으로 2라는 경계에서 기울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음이면 음으로 둘 다 일치해야 되고 양이면 양으로 둘 다 일치해야 된다는 형태가 돼야 돼요. 그래야 또 그래프랑 겹치게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한 개씩밖에, 그러니까 1대1 함수를 만족시킬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결국은 이제 치역은 실수 전체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치역과 공역 일치함으로 1대1 대응까지 만족하는 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핵심이에요. 2를 경계로 지금 기울기가 k값이 미정계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둘의 기울기는 이제 양으로 또는 음으로는 일치하겠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기울기를 의미하는 게 아까 k 플러스 1과 k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둘의 곱이 0보다 커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주어진 2차 부등식이 됐는데 이것의 해를 찾으면요 2번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1대1 대응, 그 다음에 1차 함수의 어떤 기울기로서의 판단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다음 4번에 주어진 x라는 집합에서 x로에서 x로의 함수 f가 이런 식으로 대응이 돼 있을 때 지금 f를 3번 합성한 함수의 3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래요. 자, 요건 차분히 하면 되죠. 어떻게 해요? 지금 이런 합성함수의 함수값을 구할 때는 이 안쪽에서 합성이 기원. 그러니까 요게 사실은 뭐예요? 여기서 함수값이 결정돼야 그게 또 하나의 정역의 원소로서 이 두 번째 함수의 함수값을 구할 수 있게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쪽부터 차례대로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합성 연산을 이런 식으로 계산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F3부터 보면 뭐예요? 2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2를 대입하고 이게 또 정역의 원소가 됐으니까 또 F2를 구하면 5죠. 해서 F5 마지막에 1이라고 답하면 되겠네요. 그냥 차분히 해보면 돼요. 쉽죠? 자 넘어가서요. 자 5번에 두 개의 함수가 있고 지금 F 합성G랑 G 합성 F 원래 합성 연산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교환 법칙이 성립하도록 K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이제 문제는 어떻게 풀어봐야 되냐? 그냥 이 F 합성 G랑 G 합성 F를 각각 구성하고 그다음에 그 둘이 일치하게끔 이제 항등식으로서 개수 비교법을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구해볼게요. 우선 F 합성 G는 자, 이렇게 계산식을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은 F의 X자리에 대신 GX를 대입한 형태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다음 이렇게까지 이제 전개했고 다음 이 GFX는요 마찬가지로 G의 X자리에 대신 FX를 통째로 대입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제 괄호치고 막 OX 플러스 K를 대입했고요 전개. 그럼 이 두 식이 일치를 해야 여기 등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지금 X합이 개수끼리 마이너스 5를 일치하니까 여기 상수함끼리 일치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5 플러스 K랑 1 마이너스 K가 일치하도록 K는 마이너스 2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넘어가서요. 6번에 자, 3개의 함수가 주어졌는데 F는 그냥 하나로 주어졌고 지금 G는 H랑 한번 이게 합성을 해서 그 결과를 하나로 표현했어요. 근데 F 합성 G에 H를 합성하고 그것의 A에 대한 함수값이 뭐냐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지금 주어진 걸로는 이게 F 합성 G고 H면은 그 둘을 합성해주면 좋을 텐데 이건 F 합성 G를 지금 표현하고 있고 이게 H니까 조금씩 부족한 것 같아요. 2%씩 조건이.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합성 연산에 대해서는 결합법칙이 성립한다고 했어요. 결합법칙이 뭐죠? 그러니까 그 연산에 대해서 이제 차례는 바꾸지 않되 우선 연산하는 괄호식을 달리해도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잖아요. FGH라는 요 순서는 지켜주되 요 괄호의 어떤 우선순위 계산은 첫 번째, 두 번째를 하든 두 번째, 세 번째를 먼저 하든 상관없다는 게 결합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 성질을 이용할 겁니다.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요 주어진 식인데 얘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G합성 H 여기 있죠. 또 F도 여기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이제 계산하면은 그죠? 결국은 이제 G 합성 H의 A에 대한 함수값 그것을 이제 정의역의 원소로서 F의 함수값을 구해준 형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가 뭐야? 지금 여기 A를 대입한 형태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 지금 F의 정의역 자리에 대입된 거고요.
여기 이제 마찬가지로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면 되는데 그 결과가 지금 8이라고 했으니까 등호식으로 써준 거예요. 그럼 이제 a 값 구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5다. 자, 다음. 자, 7번. 두 함수 fg가 1대1 대응이고 지금 g랑 f를 한 번 합성했고요. 그 다음 g라는 함수의 5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일 때 3에서의 f의 함수값이 뭐냐?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요. 우선은 1대1 대응이니까 각각 역함수가 존재하겠죠. 그죠? 그러고 이 g합성 f라는 거에서 출발해서 자, 얘를 이제 계산식으로는 g fx라고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양변에 똑같이 g의 역함수를 연산할 거예요. 자, 여기 이해돼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자, 요 좌변에도 G 인버스를 왼쪽에다가 그다음 여기도 G 인버스를 지금 각각 함수에 요것을 이제 정역의 원소로 대입했을 때 이 우변 같은 경우는 G 인버스 2x-7이 이해가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G 인버스랑 G랑 만나면서 항등함수가 되고 항등함수는 뭐예요? 원래 정역의 원소를 그대로 함수값으로 만드는 셈이니 이 fx가 그대로 나온 겁니다. 자, 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선생님이 생략을 했네요. 그러니까 G인버스를 요 각각의 정의의 원소로서 생각해서 대입을 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 1대1 이거 역함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자, 그다음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F3을 우리는 궁금해하니까 여기 X자리 3을 한번 대입해 봤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 지금 2, 3, 6이죠. 6-7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그러니까 G 인버스 마이너스 1인데 자, 근데 F3을 우리가 궁금해하는데 G 인버스 마이너스 1을 또 알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아, 근데 여기 보니까 G5는 또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뭐예요? G는 또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G 인버스 1, 마이너스 1은 5다라고 요 주어진 함수의 그 역함수의 필요충분 조건 있죠? 그걸 이용할 수 있겠죠? 다시 G5는 마이너스 1이라는 조건 때문에 G 인버스 마이너스 1은 5다라고. 근데 G 인버스 마이너스 1은 5다라고 하면은 여기 우변끼리 일치하니까 뭐예요? 좌변끼리 당연히 일치하겠죠? 자연스럽게 F3은 5일 수밖에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다음. 자, 아마 그 8번까지 해서 우리가 첫 시간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여기 마지막 문제니까 잘 보도록 합시다. 집합 X가 2, 4, 6, 8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고요. 그 집합에서 또 정역과 공역을 똑같이 해서 F라는 함수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됐어요. 자, 2라는 정역의 원소는 8로 대응이 되고요. 2가 아닌 경우에는 X-2로 대응이 되면 된다. 자, 주어진 함수를 이제 G라고 바꿨어요. 여긴 F인데 G라고 새롭게 정의한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자, 2에서의 함수값이 6이고 자, G 합성 F랑 F 합성 G 그러니까 F라는 합성 함수와 합성이 돼서 교환 법칙을 성립하게 하는 그런 조건인데 지금 여기 주어진 시계값을 구해라. 참 복잡해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결국은 G4랑 G6을 구하기 위해서 G라는 식의 어떤 함수식을 구하거나 또는 G라는 함수의 대응표를 구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F에 대해서 4개의 원소에 대해서만 우리가 함수를 정의하면 되기 때문에 대응표가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G에 대한 대응표를 그려보려고 노력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선 F부터 좀 이렇게 도식화할게요. 그러면은 자 2에서는 8로 대응이 되니까 그 다음에 4, 6, 8에 대해서는 이게 2가 아니니까 2씩 빼서 그 결과로 대응되면 돼요. 그러니까 4는 2를 빼서 6은 2를 빼서 8에서 2를 빼서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출발. 근데 지금 G2가 6이다 라는 것과 함께 지금 G에 대한 대응표를 그리고 싶은데요. 조건이 또 있어요. 이렇게 교환 법칙을 성립하게 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2에서의 G의 함수값이고요. 또 F의 2에서의 함수값이기도 해요.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F 합성 G랑 G 합성 F의 2에서의 함수값을 구한다면은 우선은 G의 2에서의 함수값과 F에 대한 2의 함수값을 알아야 이 전체적인 어떤 함수값을 비교할 수 있을 거잖아요. 값도 구하고요. 그러니까 그 2를 다 알고 있으니까 한번 그 조건을 이용해서 요 조건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자는 거야. 좀 뭐 요거는 우선 조건을 여기 표시를 해준 거죠.
자, 여기 그래서 첫 단추를 뭐를 2를 각각에 대해 정역의 정역의 원소에 대한 그 함수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 두 교환 법칙이 성립한 함수에 대해서요. 자, 그러면 F2는 8이고요. G는 6이니까 G8과 F6은 일치해야 돼요. 근데 F6은 우리가 알고 있네. 4라고. 그쵸? 그러니까 G8을 우리가 4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풀어가면 되겠네. 그럼 G에 대한 대응표를 우리가 다 완성시킬 수 있겠죠? 자, 다음. 그러면은 G의 8에 대한 함수값을 알았으니까 이제 뭘 하면 돼요? 이 주어진 함수의 각각 8에 대한 함수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씩 퍼즐 조각을 맞추는 거야. F8과 G8을 각각 알고 있고요. 6, 4로요. 근데 F4는 또 뭐야? 2래. 그럼 G6은 2니까 또, 자, 연결. 다음, 또 6에서의 함수값을 알아버렸네? 그러면 또 각각의 함수의 6에서의 함수값을 구하려고 하자. F6은 4고, G6은 2. 4와 2를 대입하고 F2는 또 알아요. 8. 그래서 자, 마저 연결을 해준 거죠. G4는 8이다. 다시 다 된 거야. 자, 그럼 요걸 토대로 이제 원래 주어진 식에 대해서 구하고 싶은 거니까 자, G4는 뭐예요? 지금 8이고 G6은 2죠. 그래서 각각 대입해서 10이라고 대답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갖고 우리가 첫 번째 대단원 함수에 대한 문제풀이 진행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9번부터 해서 한 8개 문제, 또 다음에 8개 문제 이렇게 차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